8원 2번 김혜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죠. 배우자 선택하기 결혼 만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론 6번째입니다. 결혼 만류 대상 8번째고요. 나무꾼은 안 되고 온달은 되는 이유. 온달은 배우자 선택으로 괜찮고 나무꾼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녀가 나무꾼을 떠난 이유가 지난주에 삼무의 남자였다.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 이 세 가지가 없는 남자, 삼무의 남자는 누구라도 살 수 없다는 점이죠. 자, 나무꾼은 비록 나무꾼이었을지라도 결혼을 했다면 직업적 변화를 가졌어야 됩니다. 직업을 바꾸었든지 아니면 나무꾼으로 계속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변혁을 통해서 지금의 삶의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섰어야 되죠. 또 선녀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으니 선녀의 수준에 맞도록 천상녀 수준에 맞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나무꾼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나무꾼은 선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해 먹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선녀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었지, 자신이 원하는 필요만 채워주면 충분하지 선녀가 가진 개인의 스펙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녀는 나무꾼과 살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자의 직감으로 알았고, 그래서 날개옷을 받자 말자 고민의 여지도 없이 새 아이를 데리고 그냥 승천해 버립니다. 사랑은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야 되죠. 부부는 수준이 맞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끼리끼리 논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수준을 높이면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놀고, 똑똑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면 똑똑하고 싶으면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끼리끼리 논다, 꼭 같은 것들끼리 논다, 이런 좀 비하적인, 비하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수준이 비슷할 때 어울린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법칙처럼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낮은 사람은 배우자의 높은 수준에 맞추도록, 그래서 둘의 관계가 대등한 입장, 동등한 입장에 올라서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쪽이 일부러 낮은 쪽으로 낮출 필요는 없겠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현명할 겁니다. 제목을 얘기할 때 나무꾼은 안 되고 온달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나무꾼과 대조되는 인물이 온달입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고구려 평운왕 때의 공주 이야기. 하도 울보라서 맨날 울음을 달래려고 겁주려고 너 이름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짜 온달에게 시집을 갔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마침내 장군을 만들어서 보란듯이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온달이 정말 바보였다면, 요즘 말로 인지장애,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 인지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진짜 바보였다면 평강공주가 정말 혼인을 했을까요? 바보 온달에게 간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공주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온달이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것은 진짜 인지 기능도 문제가 되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 심성이 너무 착해서, 너무 마음이 너무 고와서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일 뿐이고, 누군가 그를 가이드해 주거나 뭔가 이렇게 안내해 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석을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그 온달이라는 원석을 깎아서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였을 겁니다. 자, 평강공주의
어떤 선택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 제가 나무꾼은 안 되고 온달은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평강공주의 수준에 맞추려는 온달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 만약 온달이 소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인지장애였다면, 또는 신체 불능이었다면, 그래서 머리도 모자라고 신체 작동도 안 되고 그랬다면 아마 평강공주도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야, 또한 온달의 태도가 나무꾼처럼 학문을 배우라고 해도 학문도 안 배우고 방바닥에 엑스레이를 찍어대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자, 나무꾼에 비해서 온달은 스펀지처럼 평강공주가 알려주는 그 고구려의 무예와 학문을 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온달은 학습자였습니다. 게으름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평강공주가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선녀가 나무꾼과 혼인했다라고 되는데, 만약 평강공주가 이 동화 속의 나무꾼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선녀가 천상으로 쌩하니 올라간 것처럼 아마 평강공주 역시 왕궁으로 화가 나서 돌아갔을 겁니다. 왜? 수동적이고 반응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어대고 뭔가 변화가 없는 이런 남자하고 살 여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공주는 온달의 태도를 보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태도를 보고 점점 더 성장하고 마침내는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온달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온달이 장군이 되기는 했지만 신라와의 전투 아차산성에서 일찍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만, 어쨌든 원석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그것은 평강공주의 능력이었고, 또 원석이라 깎여 나가는 그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배우고 습득하는 온달의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수뇌부의 주인공들을 더 많이 봅니다. 첫눈에 반했다, 운명적 사랑이었다, 나도 모르게 끌렸다, 나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좋다, 뭐 어떤 사람은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 티 없이 순수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자, 나무꾼과 온달, 착하다는 면에서 둘 다 뭐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착해서 바보라고 불릴 만큼의 온달이나 사슴의 생명을 구해줄 정도로의 아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꾼이나, 착하다는 점에서는 뭐 점수를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고, 수동적으로 굼뜨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나무꾼과,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배우고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변화의 의지를 가진 온달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래서 선녀는 결과적으로 나무꾼을 떠나버렸고, 평강공주는 끝까지 남아서 아내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하겠다, 어쩌면 이것은 고개를 좀 저어야 될 겁니다. 뭐 결혼할 나이인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지, 본인 스스로가 뭔가 얻어낸, 이룩해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결혼할 당시는 그다지 가진 게 별로 없고 뭐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게 많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떤 면에서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의 태도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꾼처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고요. 온달처럼 적극적이고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 생활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심성이 착하다 할지라도 속 터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무꾼은 no, 온달은 yes. 배우자 선택감으로 나무꾼 스타일은 no,
온달 스타일은 yes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